비열과 열 팽창. 한여름에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 가면 뭐해? 모래사장을 이렇게 걸을 거라고. 그런데 한여름이다 보니까 모래가 굉장히 뜨겁지. 그러면 맨발로 이렇게 밟으면 너무 뜨거워.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닷물 속에 한번 들어가 봐. 바닷물 속에. 물 속에 들어가면 모래만큼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왜 같은 여름에 햇볕이 찌는데 모래사장은 굉장히 뜨겁고 물은 그에 비해서 조금 시원하다? 아니면 덜 뜨겁다라고 느껴지냐라는 거지. 그게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비열에 관련된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온도 변화가 혹은 열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해서 어떤 물체들이 그 열의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게 커지고 혹은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하고 뭐 그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열과 열 팽창. 비열 봅시다. 비열. 자, 어떤 물질 1kg이 있어. 이 물질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잘 봐야 돼. 어떤 물질의 1kg의 온도를 1도씨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라는 거야.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자꾸 까먹더라고. 1kg인지 1g인지 그게 자꾸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아. 1kg에 어떤 물질의 온도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혹은 줄 퍼 킬로그램 도씨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면은 지금 1칼로리는 약 4.2줄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1kcal 같은 경우에는 4200줄. 뭐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뭐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거고,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기억해 두면 되지. 1칼로리는 4.2줄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면 1000 곱해주면 1kcal는 4200줄이라는 거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제 비열과 열량과 온도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이 열량, 구하는 이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했는데, 이 비열은 열량을 질량하고 온도 변화로 나눠준 것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식, C는 M 곱하기 델타 T분의 Q, 이 공식이 나오게 됐는데, 델타는 뭐니? 델타. 여기. 델타가 뭐야? 고등수학 한다며. 델타가 뭐야? 델타. 안 배우는 것 같아. 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리량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델타 T는 뭐가 되겠어? 템퍼러처. 온도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온도가 올라갔느냐 낮아졌느냐, 온도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러한 온도 변화를 델타 T라고 얘기를 하고, M 질량, Q는 열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M하고 델타 T를 여기 M하고 델타 T 곱해주고, 여기도 M하고 델타 T를 곱해주면 얘 약분이 되니까 뭐만 남아? Q는 열량이 나오겠지.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Q는 CMT라고 하는 요 공식. 뭐가 됐든, 비열을 구하는 공식이 됐던, 열량을 구하는 공식이 됐던, 혹은 질량을 구하는 공식이 됐던, 온도 변화가 됐던, 뭐 하나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지. 그래서 요거 공식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데, 요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씨암탉이라고 들어봤니? 씨암탉? 씨암탉이라는 말 들어봤어? 알 낳는 닭. 알 낳는 닭. 알 낳는 닭이니까 굉장히 귀한 닭이지, 과거에는. 그치? 지금은 뭐 크게 워낙 생활 수준이 높아져서 지금 뭐 계란을 대신해서 먹을 게 천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단백질이 지방을 섭취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 계란이 굉장히 귀했어. 그 귀한 계란을 낳는 닭이 씨암탉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씨암탉이 굉장히 중요한 공급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먹였다고. 그러면 씨암탉 같은 경우 굉장히 포동포동하게 살쪘지. 그 귀한 씨암탉을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면 맛있겠지. 그래서 바베큐를 할 때 씨암탉으로 하면 얼마나 맛있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외우면 돼. 바베큐는 씨암탉 그렇게 외우면 절대 까먹을 일이 없다라는 거지. 이 공식은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데 큐는 CMT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바베큐는 씨암탉 그런 식으로 씨암탉으로 바베큐를 하면 맛있겠다라고 그렇게 바꿔서 기억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로 갈 거냐면 탐구 196쪽으로 가서 한번 이 내용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탐구에서는 뭐를 해볼 거냐면 질량이 같은 두 액체의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질량이 같다라는 두 액체. 자, 동일한 금속컵 두 개에 온도가 같은 물과 콩기름을 각각 70g씩 집어넣을 거야. 금속컵에다가 물 70g, 콩기름 70g을 집어넣을 겁니다. 온도가 같은. 그 다음 두 금속컵에 하나의 가열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기다 디지털 온도계를 장치를 할 거야. 그래 놓고서 처음 온도를 측정을 해 볼 건데 일단 온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같아야 되겠죠, 온도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열을 동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을 한 다음 표에 기록을 해 볼 겁니다. 자, 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표에 나온 이 기록을 그대로 어디에다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보니까 처음에 25.5도 이렇게 시작을 했네. 그런데 1분이 지났을 때 물은 39.6도, 그런데 콩기름의 온도는 53.5도, 2분이 됐을 때 물 53.7도, 콩기름은 81.5도, 3분, 4분 됐을 때 보면은 물의 온도는 어때? 기울기가 작고 콩기름의 기울기는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같은 양의 같은 질량의 70g인데 물은 온도가 천천히 올라갔고 그에 반해 콩기름은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량도 같아. 그리고 공급해준 열량도 같아.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지. 됐니? 이게 이제 실험 결과고, 야, 이걸 보고 팁이 있네, 팁.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얘는 온도 변화가 적고 얘는 온도 변화가 콩기름은 크다라고 하면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작다. 비열이 작다,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비열이 크다라는 거야?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야. 물이 비열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니? 자, 결과 해석 및 정리. 질량이 같은 물하고 콩기름하고 같은 열량을 가했는데 콩기름의 온도 변화가 물의 온도 변화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 비열은 물이 콩기름보다 크다. 물이 더 크다라는 거. 됐니? 물이 더 커, 비열이. 왜?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물이 콩기름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같은 온도. 예를 들어서 25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0도까지 온도를 올린다라고 했었을 때 열량이 누가 더 많다? 더 필요하다? 물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질량이 같을 때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온도만큼 변화시키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더디다. 비열이 작다,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그리고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비열이 크다라고 하면 많은 열량이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밑에 문제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한다. 자, 지금 요거 문제 풀면서 그냥 다 그대로 외워. 질량과 열량이 같을 때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어떻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자, 위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표시하시오라고 했네. 물과 콩기름의 온도 변화는 어때? 같다? 달랐지. 지금 다르잖아, 온도 변화가. 자, 콩기름의 비열이 물의 비열보다 크다? 틀렸네. 물의 비열이 더 크다라고 했어. 같은 온도만큼 높일 때 콩기름보다 물에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비열이 크다?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자, 질량이 같은 두 물질 A와 B를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동시에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A 같은 경우는 60도까지 도달하는데 5분이 걸렸고 B는 60도까지 도달하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비열이 누가 더 크다? 비열이 B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 고르라고 했네. 옳은 것. A의 비열이 B보다 크다? 아니지. B의 비열이 더 크다 했으니까 틀렸지. 자, 0분에서 5분 동안 얻은 열량은 A가 B보다 많다? 같은 세기의 불꽃으로 동시에 가열을 했다라면 전달해준 열량은 똑같다라고 얘기했지. 틀렸네? 자, 0에서 5분 동안 온도 변화는 B가 A보다 크다? A가 더 크잖아. 틀렸네? 비열이 작은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빨리 높아진다. 비열이 작은 물질, 온도 변화가 빨리 높아진다. 얘가 답이네. 봐봐. 온도가 60도씨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A는 5분, B는 10분. A가 B보다 길다? 5분이니까 반대로 얘기해. 틀렸네.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 같은 질량의 두 물질에 같은 양, 자, 같은 질량, 같은 양의 열을 가하면 비열이 큰 물질은 작은 물질에 비해 온도 변화가 작다. 여기 비열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고 비열이 작으면 온도 변화가 크다. 이번에는 질량과 온도 변화의 관계. 같은 종류의 두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면 질량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즉, 질량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라면 끓일 때 생각을 하면 돼. 순이 너 혼자 라면을 끓이려면 500ml 넣고 물을 끓일 거라고. 근데 호경이랑 같이 먹으려면 두 개는 있어야 되면 1000ml 넣고 끓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라면 한 개 끓일 때 5분이면 끓어. 그런데 라면 두 개 끓이려고 하면 5분 끓이면 끓느냐는 거지.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질량이 커지니까 어때? 온도 변화가, 질량이 커지면 온도 변화는 적다라는 거야. 됐니? 저거
질량은 온도 변화에 반비례한다. 자, 여기 보면 그래프로 기억을 해둬야 돼. 그래프도. 여기 보면 비열과 온도 변화의 관계야. 비열이 크다, 온도 변화가 적고 비열이 작다, 온도 변화가 크다 라는 거. 기울기로 보면 비열이 비열이 커, 비열이 작다. 자, 이번에는 질량하고 온도 변화를 보게 되면 자,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크다, 질량이 작다. 라면 한 개 끓이는 거. 똑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작다, 질량이 크다. 라면 2개 끓이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비열과 열량, 질량, 온도 변화 관계. 같은 종류의 물질일 경우, 즉 비열이 같다라는 거지. 열량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열량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라면 하나 끓일 때 인덕션을 7단으로 하느냐, 8단으로 하느냐, 9단으로 하느냐, 그거야, 그 얘기야. 그치? 열량이 많다. 9단으로 끓이게 되면 금방 끓겠지. 온도 변화가 크다. 2단으로 끓이게 되면 어떻게 돼? 한참 끓여야 된다고. 그치? 끓을 때까지 기다리려면. 온도 변화는 열량에 비례한다라는 거. 자, 같은 물질이고 열량이 같아. 같은 물질이고 열량이 같은 경우. 자,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라면 2개 끓일 때, 하나 끓일 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 온도 변화는 질량에 반비례한다. 자, 이번엔 질량하고 열량이 같은 경우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거.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한다. 비열에 반비례한다. 자, 같은 종류의 물질이고 온도 변화가 같은 경우 비열과 온도 변화가 같아. 질량이 클수록 이동하는 열량이 많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치? 한번 읽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일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자료 더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질량과 열량에 따른 물의 온도 변화 한번 볼 건데, 자, 여기 보니까 1kcal의 열량을 가해줬어. 물 1kg에. 자, 여기도 물 1kg에 2kcal를 열량을 했더니, 가해줬더니 얘는 1도씨 올랐고 얘는 2도씨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질량이 같은 물체 둘 다 1kg에 열량이 하나는 1kcal, 2kg, 2배네. 그랬더니 온도 변화는 이 열량에 비례한다. 열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야. 됐어? 네. 그 다음 이번엔 비열이 1kcal인 물 1kg에 각각 1kcal와 2kcal 열량을 가하면 1kcal 열량 1도씨 2kg. 이번에는 질량이 달라. 예, 물 1kg하고 물 2kg이에요. 근데 둘 다 같은 양의 열량을 가해줬더니 어때? 얘는 2도씨 올라갔고 얘는 1도씨 올라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질량이 다른 물체에 같은 열량을 가해줬더니 어때? 물체의 온도 변화는 질량에 어때? 반비례하네. 질량이 큰 애는 온도가 1도, 질량이 작은 애는 2도, 질량에 반비례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비열이 1kcal인 물 1kg과 2kg에 각각 2kcal 열량을 가하게 되면 1kg의 물은 2도씨가 높아지지만 2kg은 1도씨 높아지게 된다. 됐어? 질량과 열량에 따른 물의 온도 변화 요거 그림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다. 물질에 따라 비열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따라 비열은 다 다르다. 즉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아직 앞에 부분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 물질의 특성을 배우게 될 거야. 언제? 이 앞부분에서. 앞부분에 몇 단원이니? 10단원 물질의 특성 단원이 있지. 그때 이 내용이 나오게 될 거거든. 물질의 특성을 아직 우리는 안 배우고 먼저 뒤에 비열 거 하느냐고. 그런데 그 부분에 물질의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 뭐 용해도라든지 밀도라든지 각각 물질의 특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니? 여기 비열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질마다 이 비열값이 다 다르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비열이 1이야. 1kcal per kg 도시야. 자 1이야 1. 이건 무조건 기억을 해둬야 돼. 물은. 물이 기준이 되게 될 거니까. 그거에 비하면 구리는 0.09, 철 0.11, 알루미늄 0.21, 모래 0.19, 콩기름 0.4, 에틸알코올 0.58이야. 다 물보다 비열이 작다라는 거지. 자, 그럼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한여름에 바닷가 가면 모래 밟으면 뜨겁다고. 그럼 물로 들어가면 그 뜨거운 게 좀 덜하다라고 했지. 따뜻하다 느낄 거야. 왜 그래? 비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모래, 물 얼마? 많이 차이 나지. 0.19랑 1이야. 그러면 똑같은 햇볕이 쬐었을 때 모래는 온도가 금방 올라가니까 뜨거운 거고 물은 비열이 크니까 조금밖에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자, 이렇게 물질에 따라서 비열은 다 다르다. 왜?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질마다 고유한 비열 값을 갖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그 중에서도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크다. 물은 1이구나 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 의한 현상.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어때? 비열이 매우 크지. 그래서 같은 열량을 가해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온도 변화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사장 밟았어. 어우 뜨거워 하면 어디? 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에 의한 현상. 바다 봅시다. 바다. 비열이 큰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바다 표면, 우리 지구 표면의 70% 정도를 바다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구의 급격한 기온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다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다의 역할이 되겠다. 이게 물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점점 온도 변화가 들쑥날쑥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또한 바다 가까운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다.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하루 동안 최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높을 때는 뭐 낮이 되겠지. 낮 한 12시, 2시 그때가 가장 온도가 제일 높을 거고 지금 이 시간대. 새벽이 가장 온도가 낮겠지. 그 온도 차이를 일교차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륙 지방하고 해안 지방하고 즉 지금 내륙이라면 우리 세종도 내륙이 되겠지. 바다가 없는 이쪽하고 저쪽 가까운데 여기 어디? 당진? 서산? 그쪽은 바다까지. 바다지. 거기를 비교를 했었을 때 일교차가 어디가 더 크냐면 여기 내륙 지방. 바다가 없는, 물이 없는 이쪽 우리 세종이 일교차가 어때? 커. 해안 지방은 일교차가 작다라는 거. 왜? 비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몸도 보면 70% 정도가 물로 채워져 있어.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라는 건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실제적으로 선생님도 그때 언제야? 코로나 걸렸을 때랑 독감 걸렸었을 때 체온이 한 39도 이상 올라가더라고. 39도 이상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었어. 체온 2도 정도 올라간 건데 너무 힘들어서 뭐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것도 없었어. 그냥 이렇게 해서 숨만 쉬고 있었어. 숨만.
한 3일 정도를. 숨 쉬는 것도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2도가 올라갔는데. 그렇게 사람은 이제 항상 37도 언저리에서 어떻게 돼? 일정하게 체온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온도 1도, 2도, 3도 차이만 해도 굉장히 괴롭다라는 거야. 낮아져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온도 변화가 커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조금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엊그저께 굉장히 추운 날이 있었지. 그럼 외부 온도가 막 마이너스 막 5도 막 그렇게 떨어져. 거기에 이제 옷 벗고 나가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우리 체온이 뭐 30도까지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그치? 아니면 사우나에 들어가서 한번 있어 본다고 생각을 해봐. 굉장히 뜨겁지. 불가마 들어간다고 생각. 그럼 우리 몸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냐라는 거지. 안 올라가지. 항상 일정하게 우리는 37도를 유지를 한다. 왜 그래? 우리 몸도 이렇게 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작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요것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데 시험에 요것도 꼭 나오는 내용이 될 거야. 뭐냐면 해륙풍이라는 거야. 해륙풍. 해륙풍, 바다에서 부는 바람,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 밤낮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해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해풍, 육풍.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야. 육지 쪽으로. 바다에서 육지. 육풍, 육지에서 바다로. 맞아? 우리가 북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서 부는 거야?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거지. 자, 이게 방위 표시면 여기 북이지. 여기가 남이지.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쪽이지. 맞아? 그러면 북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북풍은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을 북풍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북서풍이라고 해. 그러면 북쪽에서 서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부는 바람을 북서풍이라고 얘기할 거야. 남동풍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부는 걸 남동풍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해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게 해풍이 될 거야. 맞아? 육풍이라고 얘기를 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을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 낮과 밤에 어떻게 바람이 부는 방향이 바뀌는지 한번 보게 될 건데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요거 하나 설명을 해주고 갈게. 바람. 자,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공기 덩어리가 예를 들면 여기가 땅이 가열이 됐어. 땅이 가열이 되면 여기에 있던 공기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가 가열이 됐다라고 하면 가열이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햇볕 받으면 여기가 가열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 입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겠지. 그럼 활발해지면 어떻게 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부피가 커지겠지.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가벼우니까 공기덩어리가 어디로 가겠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이쪽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공기들은 이제 희박하고 다 이쪽으로 위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가열이 되면. 그러면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이야. 대기압은 일정한 면적 1제곱미터를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고 보면 돼. 1제곱미터의 공간을 공기가 누르는 힘을 우리는 대기압 혹은 기압이라고 얘기를 해.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 누르게 될 거야.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하면 여기는 공기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공기가 많이 있으면 누르는 힘이 크겠지. 그런데 여기 있던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갔어. 그럼 여긴
고기압이 되겠지. 네.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네. 네. 공기가 희박하니까 누르는 대기의 힘이 약하고 여기는 강해질 거라고. 자, 그러면 옆에 동네는 가열이 아니라 식었어. 옆에 동네는 식었어. 식으면 어떻게 돼? 공기의 입자들이, 여기에 있던 공기의 입자들이 식을 거야. 온도가 낮아지면, 냉각이 되면. 냉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의 공기의 입자의 움직임이 둔해지니까 서로 가깝게 붙어 있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밀도는 커지게 되니까 무거워.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저기압이 되겠네? 여기는 고기압이 되겠지. 자, 이쪽 동네는 이렇게 밑에가 고기압이고 위에가 저기압이야. 이쪽 동네는 밑에가 저기압이고 여기 고기압이야. 그러면 여기에 뭐야? 공기가 입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면 여기 공기가 적어. 입자가. 그러면 입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뭐가 이동을 하겠어? 응. 공기의 흐름이 생기겠지. 여기는 많으니까 여기 적은 쪽으로 이 공기들이 이동을 한다. 그게 뭐야? 바람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뭐가 부는 거야? 바람이 분다라는 거야. 여기는 왜? 공기 입자가 많거든. 여기 공기 입자가 적지. 많은 곳에서 적은 쪽으로 공기 입자가 이동하는 걸 우리는 바람이라고 한다. 됐지? 바람의 개념. 그리고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제 바람이 분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요걸 그대로 갖다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할 거야. 자, 낮에 태양이 이렇게 비치고 있으니까 가열이 되게 될 텐데 여긴 육지하고 여긴 바다야. 그러면 어디가 빨리 온도가 올라갈까? 모래. 그렇지. 비열이 작은 이쪽이 뭐가? 온도가 빨리 올라갈 거고 여기는 천천히 올라가게 될 거라고. 바다 쪽은. 자, 그러면 여기 있던 공기가 빨리 가열이 되니까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 위쪽으로 이동하겠지. 이쪽에 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어? 고기압이 되겠지. 여기는 저기압이 되겠다. 맞니? 네. 자, 그럼 여기 육지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빨리 비열이 작아서 빨리 가열이 돼서 이쪽은 고기압, 밑에는 저기압. 자, 이번엔 바다를 보자. 바다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육지에 비해서 여기는 어떻게 했어? 차갑겠지. 차갑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기는 어떻게 돼? 무거우니까 차가워? 공기 입자의 운동은 둔해? 그러면 입자 사이가 가까워? 그러면 밀도는 작아? 밀도가 커지지? 밀도는 커져.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는 커져. 그러면 무거우니까 밑으로 공기 덩어리가 내려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 뭐가 돼? 고기압이 될 거야. 여기는 저기압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 이러면 낮에는 어디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뭐가 들어? 부는 바람. 이게 바람이 이렇게 분다고. 바람. 그러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 해풍이 불게 된다라는 거야. 언제? 낮에. 됐니? 자, 이번엔 밤이야. 그러면 똑같이 가열이 되어 있던 육지하고 바다하고가 이제 식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야. 식는다라고 표현을 하면 어디가 빨리 식겠어? 비열이 작은 육지가 빨리 식고 여기는 천천히 식겠지. 그러면 여기는 아직도 뜨거워. 뜨거우면 어떻게 돼서 공기들이 위로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고기압이 있고 여긴 저기압이 될 거야. 자, 여기는 빨리 식어. 빨리 식으면 어디? 공기덩어리가 어디야? 차가우니까 냉각되니까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여기가 고기압이 된다고.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흐르는 게 바람이 불 거라고. 밤에는 육지에서 어디?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 유풍이 불게 된다는 거야. 됐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고 그냥 외워도 돼. 밤엔 육풍, 낮엔 해풍. 그렇게 외워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헷갈리면 요거 생각을 하면 그대로 해서 문제 풀면 돼. 이런 문제, 해육풍 문제도 나오게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이해되지? 이해돼? 네. 자, 이 비열을 활용한 사례 한번 봅시다. 자, 비열이 큰 물의 활용 봅시다. 냉각수.
냉각수는 뭐냐면 뭐 자동차도 보면 요즘 뭐 전기 자동차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자동차를 보면 냉각수가 들어가서 가열된 그 엔진의 온도를 낮추는 데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그 발전소 같은 것들 보면은 그 화력발전소는 바닷가에 많이 설치를 한다. 바닷물 끓여다가 부어가지고 냉각을 시킬 때 그 냉각수 물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냉각수를 사용을 하는 거. 혹은 이런 찜질팩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노란색, 약간 빨간색으로 된 고무팩인데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뜨거운 물 집어넣어놓고 입구 닫아놓고 이제 배나 뭐 어깨나 뭐 그런데 온열 치료를 한다거나 혹은 부상을 입었었을 때 찬물 집어넣고 어떻게 냉찜질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물을 사용하는 건 왜 그래? 뜨거운 물은 빨리 식지를 않고 찬물도 오랫동안 차가운 상태를 유지를 하니까 이렇게 찜질팩 속에 비열의 큰 물의 활용. 그 다음 난방용 보일러 보면 보일러 안에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배관으로 우리 바닥을 통과를 하면서 어떻게 돼? 높은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사용을 한다. 왜?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무쇠솥하고 돌솥. 자, 질량이 같을 때 무쇠솥, 쇠로 된 솥하고 돌로 된 솥을 비교를 해보면 돌을 이루는 물질이 비열이 더 커.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할 때 돌솥에 담긴 밥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 돌솥밥 먹으러 가보면 돌솥밥 갖다 주면 돌솥밥 퍼내고 막 뜨거운 물을 줘. 그러면 그 뜨거운 물 이렇게 밥 퍼낸 다음에 어떻게 돼? 뜨거운 물 부으면 여전히 얘는 끓고 있기 때문에 그 숭늉 만들 때 사용을 하지. 누른밥 할 때 그 돌솥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거고. 자, 비열이 작은 양은 냄비 같은 경우에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끓어.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 어디다 끓이는 게 좋아? 요 양은 냄비에다가 끓이는 게 좋겠다라는 거지. 왜? 면 같은 경우에는 빨리 불거든.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짧아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돼? 네. 뚝배기는 천천히 끓고 온도가 올라갔다가도 온도 변화가 작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뜨거움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탕이나 그 다음에 국밥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먹게 되면 마지막 숟갈 먹을 때까지도 따뜻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뚝배기를, 그 다음에 빨리 끓여서 요리를 하는 데에는 양은 냄비를 쓰게 된다는 거지. 예전에 선생님 후배가 대학교 때 친구 집에, 후배 집에 놀러 갔는데 형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하면서 라면을 끓여주더라고. 진라면이었던 것 같은데 진라면을 뚝배기에 끓여준 거야. 형 오랫동안 따뜻하게 먹어야 되니까 이거 드세요라고 해서 뚝배기에다가 라면을 끓여왔는데 뚝배기니까 한참을 끓여가지고 라면이 다 너무 불은 거야. 너무 불었어. 맛이 없지. 근데 후배가 끓여줬으니 맛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막 들으니까 이렇게 젓가락으로 들으니까 면발이 하도 불어가지고 이렇게 뚝뚝뚝 끊어질 정도가 됐어. 그러니까 요리를 잘 못하는 애지. 남학생이었는데 자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을 위해서 뚝배기다 끓여줬는데 면발이 다 이렇게 끊어질 정도로 부른 거야. 그래서 그냥 맛있다라고 먹었는데 이거 뭐야? 비열. 그 친구가 이런 비열을 제대로 알았다라고 하면 뚝배기에 끓여주지 않았겠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자, 바다의 역할 보면 지구는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져 있는 행성이다라고 되어 있네.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지구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대한 열 저장고와 같은 역할을 바다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대기의 온도가
10도씨 정도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에 해당하는 열량이 바다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바다의 수온은 0.003도씨밖에 안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는 지구의 급격한 기온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으니까 기억을 해두면 될 거고 밑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우리는 비열이라고 한다. 비열의 단위는 줄, 포, 킬로그램, 도씨 혹은 킬로, 칼로리, 포,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킬로칼로리 혹은 주를 사용을 한다. 같은 질량의 두 물질에 같은 양의 열을 가하면 비열이 큰 물질은 비열이 작은 물질에 비해 자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크다. 크기 때문에 냉각수나 찜질팩 등에 이용이 된다.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나머지 그 비열 수치도 외워두면 좋긴 할 텐데 물보다는 작다. 뭐 그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도 충분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열팽창인데 말 그대로 열팽창이야. 열을 받으면 팽창이 된다라는 얘기야. 맞아? 자,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한다.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혹은 짧아지거나 부피가 커지거나 부피가 작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열팽창이라고 해요. 부피가 변하느냐? 커지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둬야 돼. 자,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길이와 부피가 어떻게 돼? 늘어나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늘어나게 된대. 길이가 늘어나게 된대.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온도에 따라 물질을 이루는 입자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했어. 입자들은 어떠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을 텐데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멀어지겠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부피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니? 이게 열팽창이야. 자,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의 입자 운동이 어떻게 돼? 활발해지게 될 거야.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그러면 결국에는 물질의 부피가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겠어? 둔해지겠지. 둔해지면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지게 될 거야. 그러면 부피는 다시 작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는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는 작아지게 된다. 이게 열팽창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액체의 높이 변화? 온도가 같은 액체를 가득 채운 유리병에다가 똑같이 물을 채워놓고 똑같은 높이까지 채워놨어. 글리세린, 에탄올, 물을. 그런데 얘네를 똑같은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에탄올의 높이는 여기까지 올라가게 됐고 그 다음 글리세린은 요만큼, 물은 또 요만큼. 처음 높이보다 올라가는 높이가 다 다르네. 글리세린이나 에탄올이나 물이나. 글리세린, 에탄올, 물이 다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열팽창 정도가 같으면 같은 높이가 올라가겠지. 그런데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높이보다는 누가 제일 높냐? 에탄올이 제일 높네. 그치? 그 다음 글리세린이 물의 높이가 가장 낮게, 열팽창이 가장 낮게, 적게 뭐 그렇게 나타나고 있네. 이렇게 딱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지. 뜨거운 물에 담그면이라고 있어. 뜨거운 물, 그치?
뜨거운 물이네. 뜨거운 물. 온도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니? 입자 사이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지게 되니까 처음 높이보다 올라가게 된다. 물질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는 다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체 봅시다.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팽창이 어떻게, 고체와 액체는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누구? 고체, 액체의 경우에는. 기체는 지금 제외했어. 고체만, 액체만. 자, 고체와 액체 모두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게 된다. 자, 보니까 온도가 낮았을 때 고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제자리에서 이제 진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때? 조금 더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다라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그만큼 길이가, 부피가 커지게 될 거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 봅시다. 자, 온도가 낮을 때는 이 입자 사이가 비교적 가까워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때? 이 입자의 운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는 멀어지게 돼. 그러니까 팽창을 하게 될 거라고. 다시 식어지면 입자 운동은 둔해지니까 수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고체보다 액체의 열팽창 정도가 크다. 자, 열팽창 정도가 큰 물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많이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많이 수축을 한다라는 거.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 보면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물체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많이 팽창을 할 거야.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많이 수축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197쪽 가봅시다. 자, 온도와 금속막대의 길이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온도에 따라서 물체의 부피가 변한다라고 했는데, 물질에 따라서 이러한 열팽창 정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보면 여기 가열을 할 거야. 이게 열팽창 측정 장치인데, 여기다가 알루미늄 집어넣고 구리 집어넣고 철막대를 걸어두고서 0으로 맞춰놓은 다음에, 0이 어디냐? 여기가 0이지? 여기가. 그러면 얘가 늘어나는 것만큼 요게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니? 얘가 더 많이 꺾이게 되고. 요 장치야. 자, 그럼 여기다가 구리, 알루미늄, 철 막대 해놓고 가열을 해봐. 그렇게 되면 알콜 램프로 금속 막대 3개를 동시에 가열하면서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 봤더니 철, 그 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수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알콜 램프를 끄고 금속 막대를 식히면서 바늘의 움직임을 관찰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금속 막대의 길이와 열팽창 측정 장치의 바늘 관계. 금속 막대가 길이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바늘이 많이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회전을 했고, 그 다음 구리, 그 다음 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과 및 정리해 봅시다. 금속 막대를 가열했더니 금속 막대의 길이가 늘어나게 됐는데, 알루미늄 막대의 길이 변화가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지금 알루미늄이 가장 많이 여기네. 많이 막대 길이 변화 알루미늄이 제일 크다. 그 다음 여기 구리, 철, 열팽창 정도가 다 다르네. 온도에 따른 금속의 길이 변화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금속 막대를 식히면서 금속 막대의 길이가 줄어드는데 알루미늄 막대의 변화가 가장 크다. 온도가 내려갈 때 열팽창 정도가 클수록 금속 막대가 많이 수축이 된다라는 거. 자, 요거랑 이제 비슷한, 이거는 지금
고체를 가지고 열팽창 정도를 실험을 해본 건데 이거 말고 아까 이런 식으로 액체를 가지고서도 열팽창 정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봤었던 왼쪽에 있었던 그 그림이지. 글리세린하고 물하고 에탄올을 여러 세 플라스크에 가득 채우고 여기에 가는 유리관을 꽂아 놓은 다음에 고무마개로 막아서 여기 밀봉시켜 놓을 거야. 물 안 들어가게. 공기 안 들어가게. 그거를 동시에 같은 높이에 놓고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가 올라간 정도를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그랬더니 높이가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에탄올이고 그 다음 글리세린 물순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요거는 액체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팽창 정도가 큰 액체 에탄올이 되겠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많이 커지게 된다. 열팽창 정도가 작은 물은 이렇게 부피가 약간 늘어나게 된다. 뭐 이거를 알려주는 실험이 될 거니까 액체 가지고 실험을 하든 고체를 가지고 하든 액체 고체 모두 뭐야?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열팽창이 일어나게 됐다. 그것은 물질의 종류마다 다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 물체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 증가한다. 열팽창 정도가 가열할 때 부피가 많이 팽창? 그러네. 자, 열팽창 정도가 크다? 가열하면 부피가 많이 팽창하고 이것도 생각해야 돼. 냉각할 때 부피가 많이 수축한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열팽창 정도가 크다? 수축.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는 정도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위 탐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구리의 열팽창 정도가 철보다 크다? 맞아? 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구리. 철보다 더 많이 팽창이 됐으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네? 네. 에탄올보다 글리세린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에탄올이 더 부피가 더 커졌지? 그러면 열팽창 정도가 누가 더 큰 거야? 에탄올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틀렸네? 자, 적용 문제. 다음은 처음 길이가 1m이고 단면적이 같은 여러 가지 고체 온도를 100도씨 높였을 때 고체가 늘어난 길이다 라고 해서 백금이 0.9mm 늘어났고 강철은 1.1, 노쇠는 1.9, 알루미늄은 2.3mm 늘어났대. 그러면 열팽창 정도가 제일 큰 애가 누구니? 얘가 제일 큰 애. 제일 적은 애는 백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 알루미늄의 열팽창 정도가 가장 크다라고 해야 돼. 크다. 틀렸네. 열팽창 정도는 물질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 다 다르네. 다르다. 온도가 높아지면 백금이 강철보다 길이가 더 늘어난다? 0.9, 0. 반대로 얘기해. 강철이 더 많이 늘어난다. 틀렸네. 온도가 낮아지면 강철이 노쇠보다 길이가 더 줄어든다? 지금 노쇠의 열팽창이 더 커? 그러면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얘가 더 많이 수축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노쇠보다 아니지. 덜 줄어든다. 덜. 온도가 낮아지면 알루미늄의 길이가 가장 많이 줄어든다. 얘의 열팽창 정도가 제일 크니까 온도가 낮아져도 수축이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 5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됐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처음 길이가 1000m인 여러 가지 고체의 온도를 1도씨 높일 때 늘어난 길이래. 어떤 백금, 유리, 강철, 콘크리트, 노쇠, 알루미늄, 납 했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났니? 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 그치? 납이 이 중에서 가장 열팽창 정도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액체 봅시다. 처음 길이가 1000ml인 여러 가지 액체의 온도를 1도씨 높일 때 늘어난 부피래.
봤더니만 아세톤이 제일 많이 늘어났네. 그에 반해서 물은 제일 적게 늘어났네. 그치? 제일 적지. 아세톤이 원이 열팽창이 제일 잘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기체 열팽창. 지금 고체하고 액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이번엔 기체 한번 보자. 기체는 자,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물질에 관계없이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다 같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쭈글쭈글해진 통선에다가 드라이어로, 헤어드라이어로 열을 가해줬더니 얘가 빵빵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야. 왜? 온도가 올라가니까 기체 열팽창이 일어나서 부피가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의 다른 점은 뭐야? 모든 기체가 같대. 종류에 상관없이 수소면 수소기체, 질소면 질소기체 다 똑같대. 열팽창 정도가 늘어나는 부피 정도가 모두 기체는 동일하다라는 게 고체, 액체와 다른 점이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고체보다는 액체의 열팽창 정도, 그러니까 즉 열팽창 정도가 얘가 더 크다라고 했어. 근데 얘는 굉장히 적고 얘는 그보다 조금 더 크고, 기체는 고체, 액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라는 거야. 기체의 열팽창 정도는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매우 크다라는 특징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돼. 알겠니? 자, 열팽창에 의한 현상 봅시다. 물. 자, 대부분의 물질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커져. 온도가 높아진다. 그런데 물은 굉장히 특이한 놈이야. 0도에서 4도씨 사이에서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어때? 부피가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0도에서 4도씨가 되면 어때? 부피가 작아져. 그러다가 4도씨 이상이 되면 다시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에다가 얼음을 얼려놓을 때 생각을 해보지. 얼음은 언제 얼어? 0도씨 되면 어느 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얼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자, 냉장고에다가 이제 바틀에다가 물을 딱 집어넣고서 얼려보라고. 그럼 어떻게 돼? 나중에 얼어서 보면 그보다 더 높게 얼음이 커진다. 이거. 이런 컵에다가 물을 찰랑찰랑 다 완벽하게 위에까지 찰랑찰랑 해놓고서 얼려. 나중에 보면 얼음이 이 위로 살짝 올라와 있다라는, 부피가 커져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얘는 물은 여기 4도씨보다 0도씨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료수병들이나 유리로 된 거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맥주 같은 거, 음료수 같은 거. 지금 뭐 병으로 된 음료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어.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이제 시원하게 맥주를 먹으려고 넣어놨다가 깜빡한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서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병이 깨지고, 심지어는 저기 또 깨져요. 알루미늄 캔 맥주 넣는 것도 터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 왜 그래?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 물에서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절에 따라 전선의 길이가 달라진다라는 거야. 뭐냐면, 뭐 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전선을 볼 일은 없지만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런 송전탑에 전선들이 있을 때 얘는 여름에는 전선이 열팽창을 하니까 어떻게 돼? 더 늘어져.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여름엔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고, 지금 같은 겨울에는 온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돼? 수축이 일어나니까 얘는 어떻게 돼? 팽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와 송전탑 여기에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전선을 연결하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 수축이 일어나니까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살짝
느슨하게 해놔야 되겠지. 그럼 겨울이 돼서 열팽창 수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팽팽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게 너무 이렇게 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름 되면 어떻게 되겠어? 바닥에 닿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치?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늘어지게끔 전선을 연결을 해놔야 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여기 보니까 물의 열팽창. 자, 물은 4도씨일 때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겨울철 강이나 호수의 물의 온도가 낮아져서 물의 온도가 4도씨까지 이렇게 가까워지면 밀도가 커. 밀도가 크다라는 것은 무거우니까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야. 자, 0도씨의 물은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서 물의 표면부터 얼게 된다라는 거지. 자, 0도씨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니? 부피가 커지잖아. 크다라는 얘기는 부피가 크다라는 밀도가 작다라는 거야.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위로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얼음이 어디서부터 얼어? 여기서부터 온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 외부와 안쪽과 바깥쪽과 이렇게 온도차가 일어나게 되니까 많이 얼어도 여기 밑에까지 완벽하게 얼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호수가 완벽하게 다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밑에 그 속에 살고 있는 수생 생물들은 다 죽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치? 그런데 이런 물의 열팽창 온도에 따라 4도일 때 밀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0도면 밀도가 작아서 위로부터 얼게 되니까 어떻게 돼? 여기 한겨울에도 이 속에 살고 있는 수생생물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야. 맞니? 빙하가 됐든 아니면 음료수 마실 때 보면 얼음이 물 위에 통통 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가라앉지가 않는다고. 왜 그러냐면 부피가 이런 식으로 빙하도 그렇고 위에 있어. 왜 그러냐면 물의 입자 구조와 얼음의 입자 구조가 이렇게 달라져. 물의 입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붙어 있는 반면에 얼음으로 결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 육각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니? 사이가 더 커지게 되니까 부피는 커지게 되고 질량은 같은데 부피는 커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 밀도는 작아지니까 위로 이렇게 뜨는 현상이 된다. 왜? 물의 입자 구조와 얼음의 입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피가 얘는 작고 얘는 부피가 크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면 되겠고, 자, 이런 열팽창을 활용한 사례 한번 봅시다. 뭐가 있냐면 고체 열팽창을 이용한 예 먼저 바이메탈이 있어. 바이메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이는 두 개를 뜻하는 거야. 두 개. 바이메탈. 요거일 거야. 두 개. 서로 다른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은 것을 바이메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서로, 자, 봐봐. 온도가 낮을 때는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그러면 이제 가열이 되겠지. 가열 코일이. 그런데 이게 뜨거워지면은 이 두 개의 메탈이, 금속이 열팽창 정도가 달라. 이 빨간 애가 더 많이 열팽창을 하게 되는 거야. 온도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얘는 많이 팽창이 될 거고 얘는 조금만 팽창이 될 거니까 서로 붙여놨으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팽창이 많은 놈은 많이 늘어나고 적은 애는 조금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전류가 흘렀던 게 딱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가 써? 이런 전기주전자 물 넣어놓고 딱 하면 바글바글 끓면 어때? 저절로 전원이 차단이 돼서 꺼지지. 왜 그래? 여기 바이메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다리미도 전기 다리미를 사용을 할 때 온도 맞춰놓고서 사용을 하면 자 90도로 맞춰놨다라고 해. 그러면 막 뜨거워져. 그럼 막 그 불이 들어올 거야. 빨갛게 대부분 보면 막 가열이 되고 있어. 그러다가 막 쓰고 있어. 그게 한없이 올라가진 않아. 100도, 200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다고. 왜? 100도
내가 설정을 80도로 해놨다라고 하면 80도 넘어가면 그 바이메탈이 어떻게 돼? 그 뜨거운 온도가 되면 얘가 휘어져. 그러면 전류가 그때 딱 차단이 되지. 더 이상 온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해놓고 이제 또 다른 거 하려고 꺼내놓고 이렇게 세워놨어. 그럼 식어. 그럼 온도가 다시 낮아지면 가서 이렇게 또 붙어서 전류가 흘러서 또 달궈지지.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달궈지면 다시 바이메탈이 휘어져서 전류가 차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디야? 온도 조절 장치로 사용이 된다. 이게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 고체 가지고서 사용한 얘가 될 거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쓰게 될 거야. 여기 보면 다리 수원이 니네 집 앞에서 거기 다리 하나 있잖아. 그치? 다리 하나 있잖아 집 앞에. 산성 껴 있는데 몰라? 산성 껴 있는데 보면 코지하우스 있는데 거기 넘어가는데 다리 하나 있잖아. 다리 거기 가보면 이거 있어. 이음새 가보면 완벽하게 붙어있지가 않아. 이게 통짜로 되어 있으면 이제 한여름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다리가 팽창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리 이음새 부분에 이렇게 틈이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렇게 살짝 벌어져 있고 여름 되면 살짝 이렇게 닿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이렇게 다리가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찻길도 보면, 철길도 보면 레일이 살짝 떨어져 있어. 이게 왜? 한여름 되면 이 레일이 팽창이 일어나게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통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열차가 탈선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어때? 살짝 벌어져 있어. 그러니까 기차가, 옛날 기차 보면 덜컹덜컹 하는 그러한 충격이 있는 이유가 뭐야?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집 앞에 아파트, 이따가 집에 가다 한번 봐봐. 외벽에 우리 아파트들 보면 가스관이 이렇게 나와 있어. 외부에. 그 가스관을 보면 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디귿자로 휘어져 있는 게 있을 거야. 이게 왜 그래? 마찬가지로 가스관이나 송유관 같은 것들을 일자로 해놓으면 어떻게 돼? 열팽창에 의해서 얘가 뜨거운 여름 같은데 직사광선 바로 받으면 얘가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가스가 휘어진다고 생각해. 가스관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이렇게 꺾어놔. 꺾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늘어나봤자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안에 철근을 집어넣어.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쓰러지지 않게끔 이렇게 철근을 넣어놓을 건데,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철근을 집어넣는데,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봐. 한여름에 얘는 열팽창 정도가 크고 얘는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안에 이렇게 고정해 시켜놓은 이 철근이 이렇게 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흔들흔들 되면 건물이 붕괴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철근이나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애들로 서로 변화가 없게끔 한다라고 보면 될 거고, 우리 충치 치료하는 치아 충전재 여기다 메꿔놨어. 여기 안에 치료하고 여기를 메꿔놨어. 그런데 이 치아의 에나멜하고 요 치아 충전재하고 성분이 다르니까 열팽창 정도가 다를 거라고. 우리가 아이스크림도 먹고 뜨거운 국도 먹고 하잖아. 그렇게 되면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얘가 떨어져 버린다고. 떨어지면 또 가서 치료를 해야 돼. 그치? 그러면 시간, 돈 어때? 많이 드니까 얘랑 비슷한 애로 열팽창 정도가 같은 물질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유리로 되어 있고 여기는 금속이야. 아무리 해도 안 열어. 오늘 선생님들 집에도 그랬어. 점심때 아이들이 잼을 먹으려고 하는데 잼 뚜껑이 안에가 끈적끈적하니까 그게 안 열려. 힘을 줘야 열리더라고. 근데 그것도 안 열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뜨거운 물을 요 금속 부분에 흘러주게 되면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꽉 닫아주는 게 살짝 느슨해지게 지금 쉽게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금속이 유리보다 더 많이 팽창하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돼? 뚜껑이 열리게 된다. 이게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고체 열팽창 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액체 한번 볼까? 알코올 온도계라고 하는 거 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유리 온도계 보면 빨간색 밑에 부분에 그 알코올이야.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알코올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야? 색을 입혀놓은 거야.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알코올 온도계. 온도가 높아지면 에틸알코올이 유리보다 열팽창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음료수병 이따가 슈퍼 가서 한번 확인해봐.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 먹고 돈 받진 않으니까 가서 쳐다보는 거 괜찮지 않니? 봐봐. 그 위쪽에 보면 이만큼 비어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어떤 음료수는 누가 먹었어?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비어져 있는 것도 있어. 그게 왜 그래? 액체가 열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넘어가는 수가 생기겠지. 그래서 그거 고려해가지고 공간을 일부 띄워놓은 거지. 왜냐면 유통을 하다 보면 한여름에 유통이 될 수도 있어. 그게 이제 바깥에 오래 창고 같은 데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 창고 같은 경우에. 그 큰 창고를 다 냉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데는 온도가 뜨거워. 그럴 때는 팽창이 많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밖으로 넘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음료수병은 부피 증가를 고려해서 가득 채우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주유 기름 넣을 때 부피로 계산을 해. 부피로. 몇 리터 몇 리터 부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기온이 낮을 때 주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거야.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언제? 부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여름이 됐더라도 주유를 할 때는 새벽이나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혹은 밤 늦게. 아침이 더 낫겠지. 왜? 밤새 차가워져 식었다가 해가 뜨기 직전이니까 아침에 새벽에 주유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는 거지. 왜? 낮에는 액체니까 걔도 팽창이 일어나니까 어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새벽에 하는 게. 말씀드려. 기름 넣을 때 언제 넣으시라고? 아침에. 저녁은 아침보다 더 불리한 게 뭐냐면 낮 동안 뜨거워진 게 천천히 식는다라고 보면 될 거야. 아까 비할 생각을 하면. 새벽이. 자, 요거 많이 하는 게 금속골이야. 금속골 통과시키기야. 자, 이게 뭐냐면 얘가 딱 맞아. 딱 맞아가지고 틈이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야. 틈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럴 때 이 금속골을 가열을 할 거야. 얘만 가열을 하게 되면 이 아까는 여기가 살짝 거의 빡빡하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얘를 가열을 하게 되면 얘는 여기를 통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 열팽창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런 실험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온도계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네. 액체 상태인 에틸알코올이나 수은 온도계도 많이 쓰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지. 수은 자체가 독성이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고 해서 요즘에 수은 온도계를 많이 안 쓰고 에틸알코올 온도계를 많이 쓰는데, 얘네는 에틸알코올이나 수은 같은 경우에는 고체인 유리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기 때문에 온도 변할 때 유리보다 부피가 더 크게 변화해서 온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는 알코올을 빨간색으로 착색해서 눈에 잘 띄고, 수은 온도계 같은 경우는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알코올보다 일정해. 그래서 정확한 온도 측정에 사용을 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부피가 커지게 되니까,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 부피가 작아지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온도계를 쓰게 된다. 자, 오른쪽 위에 또 보면 온도에 따른 바이메탈 이어짐 정도가 되어 있네. 자, 요거 잘 생각을 해야 돼.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가열을 하게 되면 지금 이 A와 B의 열팽창 정도가 달라. 그런데
누가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니? 가열했더니 이쪽으로 휘어지네? 그러면 B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라는 거야. 그치? 반대로 냉각을 시켰을 때 생각을 해보자. 냉각을 하면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많이 수축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요 가열했을 때, 냉각했을 때 요거 다 구분지어서 같이 생각을 해야 돼. 가열만 생각을 하지 말고 냉각을 시켰을 때도 얘의 B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 이쪽으로 휘어져. 온도가 낮아진다? 반대쪽 이쪽으로 휘어진다 라는 거 무조건 같이 생각해야 돼. 가열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디? 냉각을 했었을 때도 열팽창이 큰 쪽으로 수축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된다 라는 것까지도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체크. 온도에 따라 물체의 길이와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열팽창이라고 얘기를 한다. 고체와 액체는 물질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고체와 액체를 비교를 했었을 때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누구니? 액체. 그렇지. 액체가 고체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니?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니?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고 길이가 길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서 만든 그렇지. 바이메탈이네. 바이메탈은 주로 온도 조절 장치로 사용이 된다. 됐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뒤에 집중 분석 한번 가보자. 요게 이제 비열에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 곱으로 나눈 거다라고 해서 자, 비열 C는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 델타 T 요거를 뭘로? 열량 맞아? 혹은 Q는 바베큐는 뭐라고 했어? 씨암탉이라고 했지. 씨암탉 이렇게 외워도 된다라고 했어. 맞니? 맞아? 네. 그러면 질량은 뭐가 되겠어? 질량은 이렇게 되겠어? 맞아? 네. 맞아? 네. 또 하나 또 뭐 만들어? 온도 변화는? 온도 변화는 요거야? 네. 뭐 하나의 식으로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눠준 거. 요것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됐니? 네. 자, 한번 보자. 온도 변화에 따른 비열 구하기 보면 오른쪽 그림에 보면 어떤 액체 0.2kg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5분 동안 액체가 얻은 열량이 4kcal일 때 액체 비열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비열은 뭐야? C는 뭐니? 질량, 온도 변화를 뭘로? 열량을 얘로 나눠준 값이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어?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 여기 거. 자, 질량 얼마니? 0.1kg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 질량 0.1 그대로 적어주면 될 거야. 온도 변화 얼마? 5분 동안 가열했더니 20도씨에서 얼마까지 올라갔어? 100도씨까지 올라갔지? 온도 변화가 얼마야? 80도씨야? 그럼 여기 80. 자, 그 다음에 열량 얼마? 4kcal라고 했어. 4kcal.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얼마니? 0.5 8분의 4가 되겠네? 2분의 1? 그럼 얼마? 0.5 0.5 얼마가 됐어? 비열이니까 킬로칼로리 0.5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가 되겠지. 네. 됐니?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연습 문제 1번, 2번. 지금 어떤 고체 얼마니? 500g에 2kcal의 열량을 가했대. 그러면 얘가 Q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 M이 될 거고. 네. 고체의 온도가 40도씨 높아졌어. 이게 델타 T가 될 거야. 요거에 비열을 구하라고 했지? 비열은 뭐냐? C는 뭐 분해? M이잖아. 네. 질량 얼마니? 얼마? 0.5kg. 0.5. 그 다음 40. 40. 그 다음 2. 얘가 네. 2kcal네. 그러면 몇 분의 뭐야? 4분의 1. 어? 4? 0.5 곱하기 40 얼마야? 8분의 2인데 약분해서 4분의 1. 어? 얼마? 2분의 1? 얼마? 8분의 2인데 8분의 2? 이게 8이야? 얼마야? 수는 얼마야? 80분의 2니까 40분의 1인데 아, 0.5 곱하기 40이 얼마냐고. 8이요. 왜? 왜 8이야? 아 20이요. 20이잖아. 왜? 맞아? 네. 20분의 얼마? 1이요. 20분의 2요. 2. 아니면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약분해도 되지. 2하고 1, 얘가 20이지. 20 곱하기 5 얼마야? 20 곱하기 5는 응. 100 아니에요. 0.5. 참, 20 곱하기 0.5. 0.5는 응. 12. 큰일 났는데? 40이니까 이거 얼마야? 0.5. 12요. 10. 큰일 났는데? 5 곱하기 2잖아. 네. 뭐야, 그럼.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 네. 10분의 1이니까 얼마? 0.5. 맞아? 네. 0.5 kg? 뭐야? 비열이니까. 뭐야? 0.5 0.5 kg 도시가 되겠지. 네. 0.5야. 네. 0.5 곱하기 40이야. 네. 20이야, 20. 80이 아니고 8이 아니고. 맞아? 네. 2 곱하기 0.5 곱하기 20. 2야. 아니, 뭐야? 얼마? 10이야, 10. 네. 큰일 났는데, 이거. 이거 수학 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자, 이번에 2번 보면 어떤 액체 0.2kg에 5kcal의 열량을 가했더니 액체의 온도가 10도씨에서 35도. 그러면 델타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델타 T는 25도씨가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비열은 0.2 곱하기 얼마? 58. 델타 T 25. 25. 그 다음 5. 5kcal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얼마야? 그러면은 1이네? 네. 1 kcal per kg 도시. 됐어? 네. 자, 이번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질량 구하기 한번 보자. 온도 변화에 따른 질량. 요거지. 온도 변화에 따른. 자, 5분 동안 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래. 봤더니 5분 동안 가열했더니 20도씨에서 45도씨. 자, 물이 5분 동안 흡수한 열량이 5kcal일 때 물의 질량을 구하시오라고 됐네.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의 질량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 이용을 하면 되겠네. M은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 네. 분의
열량이 될 거야. 그러면 그대로 갖다 놓을 거야. 자, 그러면 비열이 얼마였니? 물의 비열은 얼마? 1이었어. 1이요. 1 곱하기 온도 변화 얼마니? 25. 25도가 되겠다라는 거죠. 25도. 그 다음에 열량은 얼마를 공급해 줬니? 5kcal가 되겠습니다. 5분의 1이네? 네. 그러니까 얼마니? 0.2 킬로그램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3번,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네. 자, 3번 보면 비열이 0.5kcal, 어떤 액체가 10kcal에 열을 잃을 때 온도 변화가 10도씩 내려갔대. 질량 구하라고 했으니까 질량 구하는 거 그대로 쓸까요? M은 자, 비열이 얼마래? 0.5. 그 다음 10도 내려갔다니까 10. 델타 T 10이 될 거고. 그 다음 열량 10. 어디가? 여기 10kcal라고 했어요. 0.5분의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얼마야? 2 kg이 되겠고. 4번은 자, 비열이 0.2칼로리야. 네. 그러면 0.2 곱하기 온도가 5도씨인 고체에서 2kcal의 열량을 가했더니 고체의 온도가 처음에 3배가 됐대. 그러면 3배가 그러니까 몇 도야? 15도씨가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5도에서 15도씨 몇 도? 10도. 델타 T는 10이 되겠습니다. 그치? 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뭐야? 1이요. 1이네. 1kg이 되겠다. 자, 다음 온도 변화를 구하는 법 한번 보자. 처음 온도가 15도씨고 질량이 500g인 물에 5kcal의 열을 공급해 줬다. 물의 나중 온도를 구하시오. 델타 T 구하라는 얘기네. 단 물의 비열은 1kg/kg 도시다 라고 했으면 요거 이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지. 델타 T 구하려고 하면. 자, 비열이 얼마래? 1kcal/kg. 1 곱하기 질량은 0.5. 0.5가 되겠지. 그 다음 얼마의 열량을 가해줬대? 5kcal를 해줬대. 네. 그럼 얼마니 이거? 0.5 대 5니까 10이 되겠네. 10이요. 10도씨 온도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네. 그런데 10도씨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네. 10도씨 온도 변화, 물의 나중 온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0도씨가 열량 받아서 어떻게 돼? 열을 공급해줬더니 온도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처음 온도는 15도씨니까 여기에다 얼마? 플러스 10해서 25도씨 이렇게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됐니? 자,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쉽지? 네. 자, 비열이 0.2kcal 이고 질량이 5kg인 물체가 10kcal 열을 흡수하면 온도는 몇 도 상승하는지. 자, 그러면 델타 T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비열 0.2 곱하기 그 다음 5. 질량 5kg 열량 10. 10kcal라고 했으니까 네. 얼마니? 10도. 10이네 10. 그러면 몇 도 상승은 10도씩 상승하게 됐다라는 거.